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교육 법규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직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가 생기겠죠. 그리고 교원, 즉 교육 공무원으로서 복무와 규정, 법에 대해서 알게 되면 교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께서 학교에 선생님들에게 아주 심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작년부터 시행되는 교권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사, 교원들에게 많은 보호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외부인들이 학교에 무단 침입하거나 선생님에게 함부로 대했을 경우에는 구속까지 가능한 교권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미숙하게 되면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만 교육 법규에 대해서 교사가 모르게 되면 교원 자신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1차 시에는 교육 법규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2차 시에 대해서는 중간 레포트가 나갔던 레포트 내용에 대해서 논술문을 쓰기 전에 개요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주에 직접 논술을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 법규 하면 교육에 관한 모든 법규, 모든 법을 이야기하겠죠. 교육 정책, 따라서 교육 제도, 그리고 그 운영에 관한 모든 법규를 교육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교육법이란 개념을 교육에 관한 모든 법규를 교육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격에는 좀 어려운 딱딱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선생님과 함께 이해한다는 개념으로 쭉 한번 수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법규 성격은 아무래도 교육 관련 법이다 보니까 특별법적 성격이 있죠. 따라서 조장적 성격이란 말은 교육법이 규제, 어떤 딱딱한 규제나 법적인 어떤 그런 기능보다는 교육을 지원하고 조장하는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지원하고 조장하는 특성이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사가 되려면 의사 면허증을 따야 되고 교사가 되려면 교육 관련 대학을 나오고 임용고사에 합격해서 2급 종교사 자격을 따야 되죠. 따라서 교육 전문성이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 전문성과 교사 개인 교사에게 자주성이 보장이 되고 교사의 전문성을 주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주장적 기능이라는 말은 교육을 지원하고 조장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수단적 성격 역시 교육을 위한 수단이겠죠.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 수단을 제시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수단적 성격도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법의 성격이 공법적 성격이라는 말은 교육 법규가 사법 기능보다는 행정 조직에 관한 공적 생활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특별법적 성격이다라는 말은 교육에 관련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원들,
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은 조장적, 수단적, 공법적,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법을 보면 헌법 제31조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헌법 31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물론 교육 관련 조항이 나와 있겠죠. 헌법 31조, 자, 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헌법 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유아 아동을 가진 보호자는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는 헌법 제31조에서 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이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초등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보호자가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라는 내용. 다음은 교육의 기회균등. 헌법 제31조에 나와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한번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고 헌법 제3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교육기본법 4조 교육의 기회균등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교육기본법 4조에 나와 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죠. 모든 국민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헌법 제31조에 나와 있는 취학 의무 및 의무 교육입니다. 교육기본법 8조에 의무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무 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라고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현재 실시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법률로 정하는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이 역시 중고등학교와 포함되긴 하지만 현재 법률로서는 초등 6년, 중등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있어요.
다음은 헌법 제31조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자율성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자, 교육의 자주성을 얘기를 많이 하죠. 교육기본법 5조에 나와 있네요. 교육기본법 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가 학교 일에 참여를 많이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지역 주민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학교 자치, 교육의 자주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교육기본법 6조의 교육의 중립성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교육은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한 종교를 편향적으로 교육을 하여서도 안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교육의 중립성은 종교의 자유가 있죠. 종교의 자유. 그런데 어떤 특정한 학교에서는 불교만 강요해서 교육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다음은 평생교육 진흥의 원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생교육은 현재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도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이라는 곳이 전주 시내에 가면 평생교육원이 있죠. 거기에서 모든 학교 졸업, 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 초등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은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평생교육은 현재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법적인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도 그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림, 노래 부르기, 악기 다루기,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스포츠 분야라고 해서 여러 분야로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제도, 행정의 법정주의라고 나와 있는데, 모든 교육기관, 즉 유아교육, 여기 보면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유치원, 유아들에게 적용되는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대학 및 대학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대학에 관련되는 고등교육법,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법,
그리고 교원의 채용, 승진, 상벌에 관한 교육 공무원법, 사립학교법도 있겠죠. 사립학교 설립 운영에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이렇게 각자 교육 계층에 맞는 교육 제도가 현재 제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교육법규의 원천을 한번 살펴볼까요? 교육법규의 원천, 법원, 원천, 근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법은 성문법이죠. 성문법, 성문법과 불문법의 판례를 현재 적용하고 있는데, 성문법이란 얘기는 성문화되어 있다, 문서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성문법에는 헌법, 교육법규가 헌법 제31조에 나와 있었죠. 31조. 자, 법률에는 교육기본법, 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이러한 법률이 있었죠. 사립학교법. 자, 국제조약, 국제법규에도 유네스코 헌장 등에도 교육에 관련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문법에는 국제조약이나 국제법규, 유네스코 헌장 등에 관련되는 내용도 법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명령, 이것도 법규에 해당되죠. 대통령령, 총리령, 각 부에서 내리는 부령, 또 교육자치법규가 있어요. 전라북도 도청에서 도의회에서 만드는 조례, 이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교육청의 규칙, 이러한 모든 것들이 법에 들어갑니다. 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교육은 가장 상위 헌법, 그리고 법률, 교육기본법, 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그 다음에 대학은 고등교육법, 이런 것을 적용받게 되죠. 다음은 법률의 체계를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딱딱한 내용만 진행이 되는데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차시에서는 교육 법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므로써 학교 현장에 가거나 교사, 교원이 되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의 체계는 편, 장, 절, 관, 조, 항, 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총칙, 보칙, 통칙으로 구분 세분 지어서 이루어져 있어요. 교육기본법을 한번 볼까요? 교육기본법에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교육 당사자, 제3장 교육의 진흥 해서 총칙이 나오죠. 총칙. 또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 5장에 보면 보칙이 나오죠. 제5장 보칙. 그리고 제4장 학교 제1절 통칙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법률을 보면 제1장 1절 관 몇 조, 몇 항, 몇 목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조, 항, 호, 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조가 되어 있는데 제1조 이런 표현이죠. 조는 법령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조는 하나의 문장으로 기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항은 원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 호는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은 초중등교육법인데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볼까요? 조가 나와 있죠. 제32조. 조는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죠. 문장.
제32조 이건 항이죠. 1항. 이것은 호죠. 호고 이 아라비아 숫자 밑에는 이제 가, 나, 다가 나올 텐데 이것은 뭐가 될까요? 초, 항, 호, 목이 되겠죠. 목. 여기 보면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1항 여기 원문자는 항, 숫자는 호였죠. 초, 항, 호, 목. 초, 항, 호, 목. 32조 1항, 1호. 그다음에 이것은 목이 되겠죠. 목.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법 적용의 우선순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자, 먼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겠죠. 헌법이 가장 우선하고 법률, 그 다음에 령, 부령, 조례, 규칙 같은 내용이 적용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위법에 우선한다는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만약에 교사가 어떤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일반법과 특별법 중에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은 교원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의미이겠죠. 특별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만 해당되겠죠. 공무원. 민법이나 형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되지만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이런 것은 그 해당 공무원에게만 해당이 되는 특별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후법 우선의 원칙, 나중에 제정된 법이 우선해서 적용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교육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교육기본법, 우리 교육과 관련되는 법들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물론 법률 위에 헌법의 31조에 나와 있었죠. 31조에 5가지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었고 그 하위 법률로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비슷한 것 같지만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거고 시청, 도청, 중앙정부 공무원, 교육공무원은 학교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법이겠죠. 학교 기관. 틀립니다. 자, 교육기본법 주요 내용은 자, 총칙에는 교육 이념, 학습관, 교육 기획균 등 학교 교육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2장에는 교육 당사자, 3장에서는 교육의 진흥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네요. 국제교육,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학교체육, 교육정보와 다양한 내용들이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관련되는 내용이겠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학교의 종류, 총칙에는 학교의 종류, 학교의 시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의무교육에 관한 내용도 나와 있고 학생과 교직원, 학교, 보칙 및 벌칙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우리가 공무원 하면 모든 공무원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지만 교육 공무원은 어디에 들어갈 것 같아요? 교육 공무원은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교원은 경력직 공무원 안에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특정직 공무원이 있는데 특정직 공무원 안에 포함이 됩니다. 교육 공무원 여기 있죠.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이 있는데 기능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겠죠.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 경력직 공무원 안에 일반직 공무원도 아니고 특정직 공무원에 포함된다.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런 분야의 공무원들은 특정직 공무원, 교육 공무원도 특정직 공무원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 경력직 공무원들은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요즘에는 계약직 공무원에서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자격을 따서 변호사 자격 가지신 분들이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직하기도 합니다. 교육기관에. 따라서 그분들은 자기의 경력 스펙을 쌓기도 하고 4년에서 10년 정도 근무하다 본인들의 직업을 찾아서 가기도 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또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계약직 공무원. 자, 다음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 복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인사고과에 적용이 되거나 페널티를 먹는 걸로 끝날 수 있지만 공무원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무원들은 이러한 복무를 꼭 지켜야 돼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먼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 성실의 의무가 있어요. 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성실하게 직무에 수행해야 돼요. 애매모호한 표현이긴 하지만 성실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평상시에는 괜찮겠지만 본인이 어떤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에는 성실하지 못한 면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복종의 의무. 소속 상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직무상의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직장 이탈 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을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만약에 학교 울타리가 있으면 학교 울타리 내를 벗어나려면 외출이라고 하는 나이스의 외출을 달고 나가야 됩니다. 외출을 달지 않고 밖에 나가서 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 직장 이탈 금지이란 법 조항에 위배를 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외출이라고 하는 직속 상관에게 결제를 받고 외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공무원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어떤 영장이 없이 체포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기관 장에게 미리 통보를 해서 구속해야 된다. 기관의 장은 당연히 구속을 못하게 하겠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지 않으면 현행범은 구속할 수 없다. 현행범이 아니고서는 그 선생님을 데려갈 수 없어요. 다음에 친절 공정의 의무. 친절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공무원은 친절해야 돼요. 종교 중립의 의무.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돼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그렇지만 종교의 자유는 있죠.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돼요.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소속 상관이 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의 명령을 한 경우에는 물론 이 위배되는 명령을 했을 경우에는 안 따라도 되겠죠. 그 의미입니다. 비밀 엄수의 의무. 재직 중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야 된다. 청렴의 의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어요. 돈이죠. 돈 또는 물건을 주거나 받을 수 없어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10원도 주거나 받게 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김영란법이 생겼죠. 김영란법이 2017년도에 적용이 되었나 2016년도에 적용이 되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지만 김영란법이 제정이 되었죠. 청탁금지법이죠. 따라서 식사는 3만 원, 애경사의 경우는 5만 원으로 정해져 있죠. 이 이상을 하게 되면 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직무와 관련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청렴의 의무에서. 따라서 선생님이 되었을 경우에는 반 아이들에게 학부모에게 음료수 또는 어떤 돈과 물건, 향응을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대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외국 정부의 영해 이것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다음은 품위 유지의 의무 있네요. 품위 유지는 뭘까요?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그 직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역시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영리 업무 겸직 금지. 공무원은 사이드 잡을 할 수가 없어요. 부업을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은 만약에
겸직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겸직을 할 경우에는 겸직 허가서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교육과 관련되는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면 겸직 허가서를 내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요즘에 유튜버들도 많이 있고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교사들도 요즘에는 유튜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 유튜브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교육과 관련되는 업무일 때 가능하고 또 일과 시간 내에서는 교육과 관련되는 내용도 허가가 되지만 일과 외 시간에는 교육과 관련이 없더라도 인정이 되긴 하는데 다음 날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허가를 해주고 있어요. 즉 교사들도 유튜브 활성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치 운동의 금지, 정치 운동을 금하고 있죠. 집단 행위도 금지하고 있어요. 집단 행위.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외외로 한다. 노동조합에 상근 근무하는 사람들은 예외로 한다라는 얘기겠죠. 따라서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의 금지, 친절 공정의 의무, 중립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 업무 겸직 금지의 의무,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의무도 많고 금지 조항도 굉장히 많죠. 공무원은 그만큼 정직하고 그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무원의 징계네, 징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징계가 나오고 있네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징계가 되겠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해도 징계를 받을 수 있겠죠. 방금 여러분들이 했던 성실의 의무, 직장 이탈의 의무, 품위 유지, 겸직 금지의 의무, 이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위신을 손상한 행위 역시 징계 대상이 되겠고, 징계 종류에는 먼저 파면이 있고 해임이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등이 있고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경고, 주의 이렇게 있는데, 자, 파면과 공무원 신분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요즘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구타하거나 때리거나 심각한 사회적인 어떤 지탄이 대상이 될 만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파면 해임까지 가게 되죠. 만약에 파면이 됐을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에 응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퇴직금이 있다라고 하면 퇴직금도 절반밖에 안 줍니다. 파면이 됐을 경우에 공무원의 가장 무거운 징계, 파면이 되겠습니다. 파면. 해임. 파면과 해임이 있는데 해임은 파면보다는 조금 가볍긴 하지만 역시 해임도 공무원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공무원의 옷을 벗는 겁니다. 3년간 공무원 응시를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본인이 넣은 연금은 받을 수 있어요.
파면과 해임이 퇴직금 2분의 1을 삭감되고 해임은 연금은 준다는 얘기죠. 연금은. 다음에 그 밑에 강등이 있습니다. 강등. 강등은 말 그대로 한 단계 밑에 직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교장이었으면 교감으로 내려가겠죠. 만약에 교감이 징계를 받으면 교사로 내려가야 됩니다. 교사로. 한 단계 아래 직위로 내려가는 거. 강등. 3개월 직무 정지가 돼요. 3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없어요.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가 정지가 된다. 월급도 3분의 2가 깎여요. 3분의 2가 깎입니다. 다음 정직.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 직무 정지가 되고 월급도 3분의 2가 깎여요. 정직 1개월에서 3개월 직무가 정지된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감봉. 감봉은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보수가 3분의 1이 감하게 됩니다. 3분의 1이 감액이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를 받겠네요. 3분의 2를 받게 되겠죠. 감봉. 견책은 말 그대로 훈방, 훈계, 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불문경고, 그 다음에 경고, 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가벼운 징계라고, 경징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것은 무거운 징계에서 중징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징계.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이 완전히 끝나는 건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은 중징계,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징계. 여기서부터는 경징계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활동이 많은 장소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일어납니다. 활동이 많은 장소 어디일까요? 쉬는 시간 복도, 체육시간 운동장 또는 강당, 쉬는 시간 복도 교실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장소 시간은 점심시간 그 다음에 체육활동 시간, 과학시간 이런 시간대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청소시간도 있겠네요. 점심시간, 청소시간. 학교 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를 일컫고 교육활동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학교 밖에서도 교육활동이 일어나겠죠.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학교장이 결제한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하는 과외활동, 수련활동 또는 수학여행, 학교 밖에서 하는 봉사활동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학교 내
학교 내, 학교 외에서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 활동에서 일어나는 학교 안전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활동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학교 안전사고는 학교 안전공제회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 안전공제회. 안전이겠죠? 안전공제회. 모든 학교에서 안전공제의 기금을 매년 안전공제에 돈을 학생 1인당 얼마씩 돈을 불입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거의 100% 다 보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청소 시간에 아이가 유리창을 닦다가 떨어져 다쳤어요. 또는 복도에서 친구와 장난치다 가면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이럴 경우에 모든 경우 100% 다 치료비가 보상이 됩니다. 본인이 치료비를 계산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다음에 계좌로 입금이 돼요. 단 학교 폭력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들은 100% 보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끝내기에는 조금 양이 많아서 2차 시에 이어서 하고 나서 우리가 레포트를 작성했던 중간 평가에 대한 개요 작성하기를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